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일 평론가, 장윤선 기자님, 그리고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뭐 하다가 많이 후루룩 끝냈는데. 네, 아까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아, 댓글도 다 읽어줬죠? 그럼요, 네. 그럼요. 아주 잘했네. 네, 잘했습니다. 진행자가 누구예요? 정봉주. 우유빛깔 정봉주. 그 아이유 아니에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우유빛깔에 소주빛깔 정봉주. 그건 인정입니다. 자, 다음 순서 박연미 기자님. 네. 제도권 시장에 대비한 비트코인이다. 목미. 네, 비트코인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예. 오늘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에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드디어 부를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존재하는데 홍길동 전에서 이제 비트콩전으로 바뀐 거. 그렇죠. 비트콩전이야. 비트코인에 비트코 5탄원 비트콩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있는데 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유령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로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 게 불법이잖아요. 예. 식용으로. 하지만 우린 먹고 있단 말이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개고기가 합법적으로 그 농축산이 이 법망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상황인 그래서 이제 건데요. 거래되는데 이제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한테 좀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이해는 되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린 먹고 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네. 중에 누군가는 먹고 있다. 뭐 네. 제가 먹는다고 했나요? 아니 그런 분들도 드실 것 같아. 계신다. 제가 이렇게 들었네요. 하는데 현실적으로 존재는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거래 시작 후 7분 만에 1월 인도분 120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래서 120계약.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계약이. 계약 체결 건수가. 비트코인 120개? 아니요. 계약 건수가 계약 건수가 120개. 그래서 120개의 계약 건수. 시장이 짱 열렸을 때는 16,6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다가 이제 제가 9시 기준까지 확인을 하고 예. 왔는데 16,000달러 선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더라고요. 1,800만 원쯤 네. 되겠네요.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은데 방금 저희가 그 광고 나갈 때 가격 보니까 한국 가격으로는 한 1,900만 원 정도 네, 고선에서 그 정도네요. 거래된다고. 그러면 이게 그 개장하기 하루 전 거래 가격보다는 약간 올라간 거예요. 올랐죠. 처음에는 그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되면 이제 선물 거래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거래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하나 있었고 예. 우리 정부가 요거 요대로 두고 보면 안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유사히 맞아요. 형성이 돼 있어서 규제설. 청와대에서도 글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익명의 고위 관계자 발로 말이 예. 나오고 이제 아마도 조만간 법무부 금융이 이렇게 다 모여서 어떻게 이걸 다룰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논의가 될 거예요. 뭐 예. 제도권으로 흡수할 건지 아니면 거래를 뭐 제한을 할 건지 자격을 제한할 건지 이런 얘기가 맞물리면서 거래가가 뭐 어제 하루 전에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시장 거래 가격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난 주말에 그 광풍이 불면서 네. 개당 2,5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어제 1,450만 원까지 떨어졌죠. 하루 사이에 40% 넘게 하루 사이에 1,000만 원 가량이 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카고 선물 시장이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가가 1,900만 원. 16,000달러니까 네. 1,900만 원. 맞아요. 우리나라 가하고 이제 우리나라 게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물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미국 가격과 우리와 거의 맞춰지죠. 균형을 맞춰나가는. 그렇죠. 예. 커플링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미국 제도권 시장에서 그래서 제도권에서 이걸 선물을 트레이딩을 하려면 이 존재가 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해서 주식 시장처럼 단기에 너무 많은 폭의 등락이 이루어질 경우는 서킷 브레이커처럼 잠깐 거래를 중지시키는 중지하고. 그런 장치들도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비트코인에 그럼 무척 대해서도. 안정화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죠. 그런데 그 안정화라는 이게 선물 건. 옵션 시장에 네. 들어가면 변동성은 더 커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딱 되면은 이게 투자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오를 거를 예상하고 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롱 포지션인데 떨어질 걸 예상하고 베팅을 하는 경우도 나와요. 숏 그렇죠. 포지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의 룰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간 건
금 들어가 있고 뭐 네. 밀 들어가 있고 구리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인데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원으로 인정받은 거라 변동성은 커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지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미래 전망은 예, 조금 더 그러니까 급등락은 커지지만 말씀하신 대로 평균선은 안정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분들 계셨을 텐데 들어가는 근데 이게 건가요? 하라고 이게- 그럴 수는 없어요. 왜 하라고 그럴 수는 없냐면 이미 2015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네. 그 처음으로 뭐라 그래 거래 수단으로서 인정을 네. 한 거예요. 네. 그 결제 수단, 가상화- 결제 네, 수단. 네. 그다음 스위스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일본이 올해 4월에 인정을 했고, 네. 네. 그럼 미국은 거래 결제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업소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시장 자유를 맡기고 있으니까. 여행사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그렇죠. 지방세도 낼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미국에서는 일본에서. 일본에서 네네. 일본이 아주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요. 네. 일본이.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동아일보 사설을 봤더니 비트코인 광풍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제해라 빨리. 근데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IT 무슨 협회 회장한테 네. 왜 우리 정부는 자꾸 규제 쪽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규제해야지 공무원들이 일이 생기죠. 네? 비트코인 규제 감독위원회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장관도 하나 더 생길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위원장은 생기겠네요. 저것도. 오중모인가 그분인데 네. 공무원들은요 자꾸 규제해야지 일이 생겨요. 아니 근데 본인은 기자할 거 아니에요. 누구요? 그 논설 쓴 사람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왜 다른 나라가 이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지금은 또 그 금연시키듯이 네. 규제 쪽으로 하지 않으면 마치 이것은 반애국적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되고 있어요. 아,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예. 규제라는 말은 맞는데 규제는 뭐냐면 지금 거래소가 이 신분이 불명확해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이게 이제 시장에 상장된 건데 네. 문제 우리나라에선 거래소가 많이 있는데 이름이 거래소지 사실은 플랫폼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내용을 심사를 해서 허가제든 인허가제든 등록제든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기 피해는 더 커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렇게 하고 제도화해야 돼요. 제도화해서 여기에서 올 수 합법 있는 관리를 부작용 해야죠. 네. 합법적으로 관리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활성화되고 피해자는 없게끔 하는 바탕을 좀 깔아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는 유사수신 행위로 단속을 하더라지 네. 사기는 단속을 엄격하게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제 그러니까 all or nothing으로 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이제 안 되는 거야? 혹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선을 저 딱 요즘 그 붙여야죠. 최영일 평론가님 바쁘세요? 네, 왜요? 아니,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암호화폐라 하잖아요. 네. 암호화폐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아, 저는 드릴게요. 연구 중인데 그래서 꼭 이 비트코인 관련 경제 프로를 나가면 네. 끝에 앵커가 끝날 때 질문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요. 사야 됩니까 말아요. 말아야 그거 됩니까? 하면 네. 그 얘기 해주면 안 돼요. 금융 전문가들이 다 그 얘기를 기피하는데 저는 말해줘요. 사세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공부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늦어요. 그래서 카지노에 가셨다고 생각하고 딱 오늘 내가 잃어도 괜찮을 만큼 배팅 게임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생각하시고 1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고 뭐 네. 부자인 분들은 100만 원도 좋은데 딱 플레이 했는데 내가 잃어도 아 술값 잃은 셈 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만 사서 한번 추이를 보세요. 공부하시라 말씀이에요. 제 제가 그리고 보기엔 이게- 오늘 최영합 예. 최평 최평론가님 때문에 많이 사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진 소액으로.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소액으로. 많이들 알고 있고 예. 그리고 하고 이게 있고. 예. 4차 산업혁명의 그 원천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물과 사물끼리 거래가 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선도적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네, 거죠. 이거 이더리움이든 예. 뭐 비트코인이든 아까 그럼요. 말씀하신 저말 너무 블록체인 투자 기반의 유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걸린다 그랬잖아요. 투자 유도하면 안 최영평론가님. 되지. 학습 비용을 적절하게 쓰셔라. 예. 학원비? 아니 왜냐하면 저 학원 1비트코인이 했었잖아요. 1비트코인이 예. 2천만 원 내외 하니까 한 입 사는데 2천만 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한 주 살려면은 기백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0.00001비트를 예. 사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자유한국당 소식 장윤성 기자님.
그 지난주에 갑자기 사랑은 하기 싫어진 것 같아. 아니요, 살충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살충제요? 아니, 예, 살충제 논란. 뭐냐면 서청원 의원의 부인이 홍준표 대표의 부인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 바퀴벌레 살충제. 왜 이 살충제를 선물했냐면 홍준표 대표가 계속 친박을 향해서 바퀴벌레 뭐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제 청산에 대해서 싸움이 부인들까지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렇죠. 싸움이 부인들까지 넘어갔는데 이게 옳으냐. 정치인들이 정치권 안에서 어떤 논쟁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실제로 또 의원 사모님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게 살충제를 건네면 이게 이제 무언의 압박인 거거든요. 서청원 의원 아시는 것처럼 8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8선 국회의원 한 분이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 서청원 의원이고요. 8선이면 여러분 4, 8, 32년 32년 동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아니, 거예요. 32년 아니고 1년 지났으니까 예. 이제 29년째. 그러니까 근 30년 30년 들어가고 있어요. 한 세대를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분의 부인이 이런 살충제를 선물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권 안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 그 총선 공천할 때가 되면 그 여의도 그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좀 돌아요. 서청원 의원 부인이 굉장히 세다며 이제 이런 소문이 도는데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공천 받으려면 서청원 의원보다는 서청원 부인을 찾아가라 이런 소문도 있고 그랬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것은 뭐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이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린데 문제는 이런 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팩트니까. 실제로 이게 실화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말 살충제를 건넸단 말이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정치가 굉장히 좀 그 과거 뭐 후진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당의 원내대표는 누가 돼요? 원내대표는 지금 3파전인데요. 그 친박의 홍문종 의원 그리고 그 친홍의 김성태 의원 그리고 중도의 한선교 의원인데 홍문종 의원은 누구하고 단일화 했잖아요. 홍문종 의원은 지금 그 유기준 의원하고 단일화를 어제 했어요. 어제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홍문종 의원으로 이제 단일화하겠다, 지지한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한성교 의원이 중립이냐. 과연 원조 친박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제가 친박입니다. 공천 못 받고 친박 연대로 나왔던 분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는데 이분이 친박임을 굉장히 그렇죠. 친박 연대로 나왔던 적이 있고 과거에요? 그리고 예, 과거에 됐어요. 그러고 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서청원 의원이 친박 연대를 끌고 나가서 만든 당이 친박 연대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통합을 한 건데 크게 따져 보면 친박 둘 대 친홍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여의도 내부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김성태 의원이 유력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를 취재를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복잡하죠. 왜냐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이 너무나 막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를테면 정서적 반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렇게 그 거친 언사를 해서 당 내부의 분란이 매우 심각한 것처럼 하느냐.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행위를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 예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망은 또 그 사부의 최고의 전문가들. 그렇군요. 정돈, 정택은. 네, 그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래서 네.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바로 입을 다무시네요. 자, 다음 타워 크레인 사고. 이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지난 진짜 9일이었습니다. 계속 터져요, 토요일 오후 1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용인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졌어요. 타워 크레인이 넘어졌는데 여기에 일하시는 노동자 7분이 계셨었기 때문에 75m에서 떨어진 거예요. 결국 3명이 사망을 하셨고 4명이 부상을. 그래서 사상자 7명.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안타까운 사고냐면 산재죠. 이게 안전사고인데 한 달 전에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가 너무 많다. 종합대책을 내겠다 해서 대책을 낸 지 한 달 만에 또 대형 사고가 난 거고 이 사고 난 타워크레인이 한 달 전에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 부식 정도가 어떠냐, 용접은 뭐 안 뜯어졌냐, 그럼 이게 또 이 제대로 리벳들은 결합이 돼 있느냐 점검을 받았는데 합격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사고가 났으니까 도대체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거냐, 노후화된 걸 너무 막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안전관리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일단은 여기에
다친 사망한 근로자들은 다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문제는 그거죠. 매번 네네 매번 네.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여 전에 또 사고 있었고 지금 최근에 한 28건의 사고가 줄을 잇고 있는데 전국의 타워 크레인 그러면 이거 전수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수 점검을 하고 있는 건데요. 6개월 주기로 점검을 해요. 건설 전이나 혹은 이게 이제 작업에 들어갈 때 즈음해서 검사를 받는데 다른 중장비, 뭐 불도저, 지게차 이런 거에 비하면 주기가 짧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걸 보면 뭔가 허술한데 한 6,000개 정도가 전국 타워 크레인이 있습니다. 6,000개. 네. 일제 점검을 해서 예. 이게 인사로 인한 참사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원청 하청이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워낙 그렇죠. 정말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사고가 잘 발생된다는 거 보세요. 아니에요? 이게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예. 휴일에 주로 사고가 나요. 그리고 아하. 휴일에 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고 하청 노동자들은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건설 공정을 뽑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관리 감독에 부실 문제가 생기나? 이것도 지금 영상을 분석해 보면 뭔가 이상 징후가 있어요. 이상 작동을 하다가 끼우뚱하게 무게중심이 허물어지면서 넘어지는 게 다 보도가 됐거든요. 왜 작동했나? 지금 이제 이거 조사 중인데 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겠지만 어쨌든 오작동 아닌가? 누군가 그럼 수신호가 제대로 맞지 않았던 거 아닌가? 지난번에 났던 사고도 그야말로 완전히 훈련이 안 된 근로자들이 마구 작동하다가 심지어 조선소에서 2대의 타워 크레인 충돌한 적도 맞아요. 있어요. 이게 삼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업 브랜드를 들으면 아유 저런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근데 문제는 현장은 방치돼 있었다는 게 나중에 자꾸 드러나니까 여기는 뭔가 그리고 현장에 원청 기업 예. 네. 원청 기업에 기관.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아니고 네. 거기서 이제 하청을 주고 네. 그리고 이 하청 주는 그 크레인 같은 경우는 점검을 받았다고 하는데 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반드시 누군가 유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무전기 작동을 제대로 했는지 수신호는 유도 작업을 해줘야 맞는지 되는 네. 거구나. 이게 허물어져서 지난번 사고는 휴게소를 덮치는 바람에 그렇죠. 쉬고 있던 근로자들이 더 사고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게 1회 사고가 아니고 패턴이 있다. 이건 정부가 일제 점검 말씀하신 대로 혹은 아주 종합적인 이 대책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을 지났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게 전쟁이고 예. 두 번째가 산재예요. 네. 연간 근데 우리가 산재 산재 사망자를 이주자면서요? 네. 산재 수위가 높습니다. 이건 맨날 1등이야. 네. 짜증나 죽겠어. 그러니까 그것만 아직도 일단 후진적인 노동 현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 반증입니다. 실제로 우리 노동 시간도 1위잖아요. 그렇죠. 독일보다 일주일에 4시간인가요? 더 일하고 월급은 70% 정도밖에 못 받는 걸로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 문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무슨 신세계 노동 35시간으로 네. 내린다고. 난 신세계라고 무슨 영화 신세계에서 노동을 줄이나? 유통업체 신세계입니다. 예. 아니 뭐 파격적이고 전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하청 문제가 그게 있네요. 산업 현장에서 전체 원청 회사가 관리 감독할 때 하청은 너희들 책임이니까 특별히 관리 감독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위별로 띄어서. 네, 단위별로 네네네. 띄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그래서 사각지대 생기냐 딱 하면 생기는 거네. 보상 문제도 또 생겨요. 누가 발을 보상할 뺄수 있는 거냐? 여지가 그렇죠. 생기니까. 우리는 내 책임에- 턴키로 줬다. 이게 네. 턴키 베이스의 문제죠.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것은 우리 회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걸 해서 어찌 보면 원청 회사도 그렇죠. 좀 좋아하는 거죠. 살고면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책임을 선호하는 면피할 거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면피할 수 있는 대놓고 선호하는 거죠. 그렇죠. 하청을. 알겠습니다. 아유, 그 네 분 그 부상당한 분들도 그렇게 75m에서 떨어졌으면 거의 중상이겠네요. 네. 중상자 많고요. 사망자가 그래도,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뭐 그거는 확실히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생명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도는 됐습니다. 3명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기름값 계속 올라요? 네, 저도 매일 차 가지고 다녀서 이 날마다 체감이 되는데요.
9주 연속이니까 지금 거의 5달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름을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이제 감산에 합의를 했어요. 이게 지난달 말의 상황인데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말까지 우리가 하루에 180만 배럴씩 감산을 하자.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유가가 공급 오르죠. 대비 유가가 올라가겠죠. 여기에다가 또 미국에서 이 지행 합의의 아이콘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원하게 중동을 향해서 한 방 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그렇죠. 수도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중동에서 날마다 정정 불안이 굉장히 그렇죠, 고조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할 때 기름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기름을 가득 채워두시는 걸로. 아, 국내 네. 유가도 곧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선반영이 돼서 이제 한 3개월 뒤에 우리 기름값에 반영이 되니까요. 아. 이제 이럴 때는 가능하면 가득 채워주세요 해서 차에 기름을 비축해 두시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연말연시에. 네. 그래요? 미리 기름을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네. 마음이 급해지네요. 이 오토바이는 가득 채워도 12.5리터밖에 안 들어가서 드럼통을 이 사야 사흘 타면은 앵꼬 돼요. 앵꼬는 뭐예요? 아, 저 MT 됩니다. MT. 바닥이 납니다. 바닥이 난다. 아유, 이런 네. 지상파에서 비속을 쓰다니 정중히 사죄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개지셨어요. 감산 합의한 배경이 네. 있어요? 그동안 예. 그 과거의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저유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경쟁적으로 석유를 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는 거자. 그래서 감산 합의를 하자 이 회의를 몇 년째 계속해서 어렵게 감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감산 합의가 좀 더 세다는 느낌이 왔던 거는 내년 12월까지 1년 그리고 기존에 참여 안 했던 나라들 뭐 어떤 나라들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나라들까지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이 석유 많이 나는 나라는 지금 국가 부도 위기거든요. 싸갖고. 그렇죠. 아, 그러면 유일하게 국가 경제 유지가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보면 예. 이 주요 원유 산유국들이 좀 상태가 좋지 않고 중동에 정정 불안 있고 또 미국 뭐 셰일가스 있어서 이걸로 퉁 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생산량이 많지 않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셰일가스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당분간은 올라갈 거다.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모라토리엄 상황이니까 그렇죠. 우리 화폐 개혁할 건데 전자화폐를 가상화폐로 네. 내겠다. 그래서 석유가 많이 하니까 페트롤을. 페트로커런시. 예.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 전자화폐가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비트코인이 하루에 40%밖에 안 떨어져 다시 안전한데 비트코인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폐는 더 떨어져요? 그 나라는 이제 자고 일어나면 막 지금 1000%씩 인플레가. 절하가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오. 정말 술에 자기 나라 돈 싸들고 가서 빵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은 베네수엘라 상황을 한번 좀. 예, 재밌습니다. 네, 재밌네요. 흥미진진하게 가상화폐와. 돌아갑니다. 그럼 완전 융합 뉴스가 되는 건데. 5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뭐라 그래 거래 수단으로서 인정을 네. 한 거예요. 예. 그 결제 수단, 가상화폐. 결제 네, 수단. 네. 그다음 스위스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일본이 올해 4월에 인정을 했고, 네. 네. 그럼 미국은 거래 결제 수단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업소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늘었죠. 네. 그건 시장 자유를 바뀌고 있으니까. 여행사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그렇죠. 지방세도 낼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미국에서는 일본에서. 네네. 일본이 아주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요. 네. 일본이.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동아일보 사설을 봤더니 비트코인 광풍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제해라 빨리. 근데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IT 무슨 협회 회장한테 네. 왜 우리 정부는 자꾸 규제 쪽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규제해야지 공무원들이 일이 생기죠. 네? 비트코인 규제 감독위원회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장관도 하나 더 생길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위원장은 생기겠네요. 저것도. 오중 뭔가 그분인데 네. 공무원들은요 자꾸 규제해야지 일이 생겨요. 아니 근데 본인은 기자할 거 아니에요. 누구요? 그 논설 쓴 사람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왜 다른 나라가 이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지금은 또 그 금연시키듯이 네. 규제 쪽으로 하지 않으면 마치 이것은 반애국적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되고 있어요. 아,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예. 규제라는 말은 맞는데 규제는 뭐냐면 지금 거래소가
이 신분이 불명확해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이게 이제 시장에 상장된 건데 네. 문제 우리나라에선 거래소가 많이 있는데 이름이 거래소지 사실은 플랫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여기 대해서 정부가 내용을 심사를 해서 허가제든 인허가제든 등록제든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기 피해는 더 커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렇게 하고 제도화해야 돼요. 제도화해서 여기에서 올 수 합법 있는 관리를 부작용 해야죠. 네. 합법적으로 관리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활성화되고 피해자는 없게끔 하는 바탕을 좀 깔아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는 유사수신 행위로 단속을 하든지 네. 사기는 단속을 엄격하게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제 그러니까 all or nothing으로 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이제 안 되는 거야? 혹은 뭐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선을 저 딱 요즘 그 줘야죠. 최영일 평론가님 바쁘세요? 네, 왜요? 아,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암호화폐라잖아요. 네. 암호화폐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아, 드렸어요. 저는 연구 중인데 그래서 꼭 이 비트코인 관련 경제 프로를 나가면 네. 끝에 앵커가 끝날 때 질문은 똑같아요. 사용자야 사야 됩니까 말아야 그거 됩니까? 하면 네. 그 얘기 해주면 안 돼요. 금융 전문가들이 다 그 얘기를 기피하는데 저는 말해줘요. 사세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공부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늦어요. 그래서 네. 카지노에 가셨다고 생각하고 딱 오늘 내가 잃어도 괜찮을 만큼 배팅 게임 하잖아요. 예. 그럼 그거 생각하시고 1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고 뭐 부자인 분들은 100만 원도 좋은데 딱 플레이 했는데 내가 잃어도 아 술값 잃은 셈 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만 사서 한번 추이를 보세요. 공부하시란 말씀이에요. 제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게- 오늘 최영합 예. 최평 최평론가님 때문에 많이 사셨거든요. 아니 그러진 소액이에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소액으로. 많이들 알고 있고 네. 그리고 하고 이게 있고. 네. 4차 산업혁명의 그 원천 기술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물과 사물끼리 거래가 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인간은 먹고 있다. 아, 뭐 네. 제가 먹는다고 했나요? 아니 그런 분들도 드실 것 같아. 계신다. 제가 네. 이렇게 네. 들었네요. 하는데 현실적으로 존재는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 너희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거래 시작 후 7분 만에 1월 인도분 120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래서 120계약.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계약이. 계약 체결 건수가. 비트코인 120개 아니요. 계약 건수가 계약 건수가, 120개. 그래서 120개의 계약 건수 시장이 짱 열렸을 때는 16,6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다가 이제 제가 9시 기준까지 확인을 하고 예. 왔는데 16,000달러 선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더라고요. 1,800만 원쯤 네네. 되겠네요.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은데 방금 저희가 그 광고 나갈 때 가격 보니까 한국 가격으로는 한 1,900만 원 정도 네, 고선에서 그 정도네요. 거래된다고. 그러면 이게 그 개장하기 하루 전 거래 가격보다는 약간 올라간 거예요. 올랐죠. 처음에는 그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되면 이제 선물 거래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거래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하나 있었고 예. 우리 정부가 요거 요대로 두고 보면 안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유사히 맞아요. 형성이 돼 있어서 규제설. 청와대에서도 글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익명의 고위 관계자 발로 말이 예. 나오고 이제 아마도 조만간 법무부 금융이 이렇게 다 모여서 어떻게 이걸 다룰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논의가 될 거예요. 뭐 예. 제도권으로 흡수할 건지 아니면 거래를 뭐 제한을 할 건지 자격을 제한할 건지 이런 얘기가 맞물리면서 거래가가 뭐 어제 하루 전에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시장 거래 가격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최영일 평론가, 장윤선 기자님, 그리고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뭐 하다가 많이 후루룩 끝냈는데. 네, 아까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댓글도 다 읽어줬죠? 그럼요, 네. 그럼요. 아주 잘했네. 네, 잘했습니다. 진행자가 누구예요? 정봉주. 우유빛깔 정봉주. 그 아이유 아니에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우유빛깔에 소주빛깔 정봉주. 그건 인정입니다. 자, 다음 순서 박연미 기자님. 네. 제도권 시장에 대비한 비트코인이다. 목미. 네, 비트코인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예. 오늘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에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드디어 부를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존재하는데 홍길동 전에서 이제 비트콩전으로 바뀐 거. 그렇죠. 비트콩전이요? 비트코인에 비트코 5탄원 비트콩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있는데 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유령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로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 게 불법이잖아요. 예. 식용으로. 하지만 우린 먹고 있단 말이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개고기가 합법적으로 그 농축산 이 법망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상황인 그래서 이제 건데요. 거래되는데 이제 그 우리 그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한테 좀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이해는 되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린 먹고 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중에 누군 맞습니다. 여기 지난 주말에 그 광풍이 불면서 네. 개당 2,5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어제 1,450만 그렇죠. 원까지 떨어졌죠. 하루 사이에 40% 넘게 예, 하루 폭락. 사이에 1,000만 원 가량이 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카고 선물 시장이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가가 1,900만 원. 16,000달러니까 네. 1,900만 원. 맞아요. 우리나라 가하고 이제 우리나라 게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물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미국 가격과 우리와 거의 맞춰지고 균형을 맞춰나가는. 그렇죠. 예. 커플링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 그 미국 제도권 시장에서 그래서 제도권에서 이걸 선물을 트레이딩을 하려면 이 존재가 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해서 주식 시장처럼 단기에 너무 많은 폭의 등락이 이루어질 경우는 서킷 브레이커처럼 잠깐 거래를 중지시키는 중지하고. 그런 어허. 장치들도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아,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비트코인에 그럼 좀 대해서도. 안정화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죠. 그런데 그 안정화라는 이게 선물 건. 옵션 시장에 네. 들어가면 변동성은 더 커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딱 되면은 이게 투자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오를 거를 예상하고 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롱 포지션인데 떨어질 걸 예상하고 베팅을 하는 경우도 나와요. 숏 그렇죠. 포지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의 룰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간 건 금 들어가 있고 뭐 네. 밀 들어가 있고 구리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인데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원으로 인정받은 거라 변동성은 커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지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미래 전망은 예, 조금 더 그러니까 급등락은 커지지만 말씀하신 대로 평균선은 안정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분들 계셨을 텐데 들어가. 근데 이게 하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 하라고 그럴 수는 없냐면 이미 2015